실수요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투자자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반기에는 거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들 가격 회복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디가 될까라고 봤더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3년 만에 최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방과 또 분위기는 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서울과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부터 사실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방은 아직도 바닥까지 찍지 못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좀 모습인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고 반대로 지방과 기타 지방, 뭐 지방광역시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망이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가격적으로 지금 이미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심리적인 부분들도 양극화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조사기관 통계를 보니까 서울 소형 아파트 60% 이상이 6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결과가 있던데 이렇게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책적으로 가격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딱 6억 원, 9억 원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에서 주택 가격의 기준이 지금 6억,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6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꽤 이제 오랜 시간 공급이 되었고 작년에도 물론 공급이 크게 되었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그러면서 6억 원 미만의 주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들 그리고 소진되었고 동반해서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들로 이어졌다라고 보면은 물론 평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좀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근에 나온 건데 이제 영끌족들이 늘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이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들 역시 뭐 이달 들어서 지금 주담대를 올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실수요자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투자자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실수요자 분명히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뭐 한 2달 연기되긴 했지만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사실은 더 안정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의 고민은 산다면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몇 군데 찝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예, 올해 서울에서 조금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가 올랐냐? 당연히 강남 3구가 먼저 올랐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는 잠실에서 올랐었고요. 잠실이 스타트를 끊고 강남 3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영성 그리고 노도강 이렇게 전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도 보면은 작년과 올해 연초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울이 얼마나 올라갔냐? 강남 3구는 전 고점 21년도 이제 대비해서 거의 95% 정도 가격을 회복을 했고요. 아파트 기준으로요. 그리고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뭐 80% 후반 이렇게 늘어가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80%에서 85%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이들 지역에서 좀 거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들에서 가격 회복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가 될까라고 봤더니 뉴타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지금 뉴타운은 사실
강남을 제외한 지역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뉴타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주택 그리고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그쪽 지역들로 많이들 수요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주목해 보면 좋을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과 단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일단 하반기에 뭐 계획대로라면은 BC 노선이 착공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교통의 중심지가 될 지역들이 어딘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부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덕원도 그렇고 서울에서는 약간 동북권에서 상봉, 광운대 이쪽이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경기 쪽 지역에서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이런 GTX적인 교통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된 거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GTX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교통망들과도 연결이 되는 접점들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가격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분석해보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